근데 이 러시아가 중요합니다. 러시아는 옛날부터 러시아에는 정치주의는 오로지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이때 그들은 기회를 틈타 계책을 부리거나 은혜를 베풀어 권력을 잡은 이들을 수중에 넣거나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부렸다. 나아가 그들은 한 조각의 땅이라도 자기들 세력 안에 넣으면 영원히 자기 것을 만들어 장차 온 세상을 통일하고자 하는 생각을 은근히 키웠다. 각국의 역사를 보면 소상히 알 수 있다. 지금 100년 전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어때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죠? 어디를 빼앗으려고? 우크라이나의 어디를? 어디죠, 거기가? 크림반도. 거기를 빼앗으려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각국의 역사를 보면 소상히 알 수 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랬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유형의 교수 옥중잡기가 뭐냐면 책을 쓴 것 외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낙서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낙서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인데 거기 보면 공로증이라는 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나라를 향한 4가지 관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친미, 미국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 청나라를 굉장히 멸시합니다. 반일, 일본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공로, 러시아를 두려워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러시아를 두려워합니다. 이게 반공사상, 반러사상의 원천이라고 이거는 확신합니다. 피터 대제가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피터 대제가 그 유명한 러시아의 그 황제인데 너네들 유언으로 너네들 땅을 이렇게 해서 따먹고 이렇게 다른 점령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을미사변이 갑자기 일어나자 각국이 모두 일본 공사의 불법 행위를 비난하였고 러시아가 이 기회를 틈타 그들을 공상안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대한 황제를 정중히 맞아들이니 이는 1895년 12월 1일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갑오 개혁마저도 갑신정변도 실패했지만 갑오 개혁마저도 실패하게 된 거예요. 국민들을 천천히 깨우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실패하게 된 거죠. 을미사변의 주역인 명성황후는 1895년 10월 8일 일본 낭인들에게 살해됐습니다. 조선의 친러 노선이 명확해지고 일본 교관들이 양성한 훈련대가 해산이 결정되면서 전격적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이 사건에는 일본 군대와 경찰뿐 아니라 조선군 훈련대도 개입했고 명성황후의 시아버지이자 정적이었던 대영군도 일본인들과 함께 입골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 대한제국 멸망사.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조선은 여러 차례 기회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국으로서 독립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반복해서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없어졌지만 의미가 없어. 청나라로부터 자주국으로 만들어졌지만 의미가 없어. 또 다른 러시아라는 나라가 또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버릇을, 다른 나라를 의존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아일럽시 조약. 이게 러시아하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조약이죠. 뭐냐면 이제 러시아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가운데 두고 이제 아예 이 국 조건이 없어진 겁니다. 야, 우리 이 조선을 어떻게 이게 능력이 없으니까 이봐, 이게 벌써 고종이 벌써 우리나라 러시아로 왔지? 야, 일본 너네도 지금까지 조선에 대해서 있는 그런 건 인정하니까 그럼 우리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둘이 의논해보자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자유 독립국에서는 대해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을 아는 사람 몇 명이 안 되니 어찌 분하다 할 수 있겠는가? 어찌 분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혹 그들을 분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문제의 시작! 그 문제의 근본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헌이 저 러시아와 일본 양국에 대해 비난하기 위해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본 원인이 뭘까요? 지도자들이 썩어서? 그쵸.
그쵸? 뭐냐면 국민들이 이게 지도자들 탓이 아니에요. 문재인은 미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여러 사람 깨웠어요. 저도 깨웠지만 여러 사람 깨웠습니다. 뭐냐면 당연히 알고 관심 가져야 될 나라의 일에 우리가 반드시 세상 돌아가는 일에 알았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될 지식을 얻지 아니하고 그냥 내 먹고 사는 일, 좋은 집 일단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안정된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일단 많이 벌고 일단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 집을 좀 괜찮은 걸 산 다음에 그 다음 자산이 되는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보일 수 있는 차를 좋은 걸 사고 그 다음에 애를 좀 키우면서 애들이 조금 그래도 바깥에 안 꿀리게 하려면 애들 공부도 좀 해야 되니까 학원도 좀 보내고 열심히 먹고 살다가 대학에 보내서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이제 우리 인생이 이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목적으로 더 부유하게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나은 환경만 고집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자유시민으로서 알아야 될 지식과 사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알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각각 한 사람이란 이게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만 독립정신의 독립정신 전체를 흐르는 주요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외국인들 비판하지 못하고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전일에 우리가 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해야 돼. 야, 내가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나는 지금부터라도 알아야 되겠다. 모두가 분발하는 마음이 생겨서 국권을 보호하는 일에 힘쓰려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야,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이러면 관리가 저거 마음대로 하겠어요? 민주당이 양국법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법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겠냐고. 개떡같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통과된지도 몰랐네. 내가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는데 뭐 때문에 행정소송 중이냐? 우리 애 손바닥을 때렸어요. 여러분들 정서가 어느 정도 되는데 부모님이 자식한테 손바닥 때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그럴 생각할 수 있어요. 손바닥 잘못한 거 있을 때 손바닥 때려도 된다. 손 들어주세요. 어떻게 생각해 본인은? 그래요? 나는 나중에 애가 생기면 애가 잘못하면 내가 매를 들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돼요. 불법입니다. 불법이라니까요. 이미 불법이에요. 내가 애를 때려가지고 지금 그거 고소를 당했다고. 누구한테? 누가 고소했어요? 그거 우리 학교에 우리 애 담임선생님이. 애가 사소한 일이에요. 6시 반, 우리 애들 6시 반까지 오는 게 규칙입니다. 우리 집의 규칙이에요. 근데 일주일 동안 3번의 경고를 줬어. 6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7시에 들어오고 7시 반까지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으니까 왜 이해가 안 되겠어. 나도 말 안 들었는데 자식으로서. 근데 부모는 자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가정의 규율을 지키고 규칙을 지킬 수 있는 걸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번째 경고를 주고 마지막 4번째 어겼을 때 손바닥을 때렸어요. 살살 때렸을까? 적당히 때렸을까? 세게 때렸을까? 세게 때렸어요. 네. 매를 들면 나는 어설프게 때리면 안 된다 생각해요. 세게 때렸어요. 얘가 손바닥이 얼얼했겠죠. 발바닥도 얼얼하고. 그리고 팔을 한 대 맞았어. 왜냐면 손바닥을 내려고 하는데 둘째가 이게 손바닥 내라 하는데 하다가 이제 안 내다가 여기 한 대 맞았어. 손바닥 안 내라 타 이게 딱 맞았어. 근데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학교 가서 이제 그게 사실이 들키게 되면서 사복 경찰관 3명이랑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3명이랑 해서 학교에서 우리 애들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나 만나러 왔어요. 아이가 녹음도 다 해놨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맞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부모님이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부모님은 자주 때리지 않는다. 이유 없이 때리지 않는다. 이렇게 상담해서 다 얘기를 했대요. 다행히도. 나한테 아이가 불만이 있었으면 우리 아빠 이번에 그냥 한번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나부터 10까지 했는데 다행히도 다 잘 좋게 대답을 해줘가지고 이제 그런 정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보고 아동폭력으로 인정을 하고 모니터, 무슨 교육을 받으래, 나보고. 그래서 내가, 아니, 자녀가 잘못됐는데, 그거 때리면 안 된다는 그 어디야. 그래도 일단 아버님, 불법입니다. 법이 통과가 됐어! 됐다니까! 우리나라 법이에요!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마땅히 자기 권리, 자식을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하 간민이 남자부터 남자, 여자,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국가에서 어떤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목소리를 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한다? 그렇게 하다가 내 권리를 다 빼앗기는 거야. 자식이 부모를 훈육 못하는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나는 내 양심상 내가 잘못한 거라 생각 안 한다. 내가 아동범 나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전화가 왔어. 조사받으러 하라고. 내가 조사 못 받으러 한다고 했어요. 근데 고함 녹음한 거 있어. 전화에다가 고함 지르면서 나 조사 못 받는데 잘못한 거 있으면 고소해라 그러더라고. 고소해라 하면서 엄청 화냈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아이고 아버님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러더라고. 처음에 오라고 했다가 내가 엄청 세게 나가니까 오지 말래.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 협조 못한다. 교육 안 받는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벌금을 매기든 과태료를 매기든 너희들 알아서 해라 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행정소송 하겠다고 해서 행정소송 중이에요 지금. 이게 있을 법인가요? 어? 아동보호법에 있을 아동학대.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몇 번 바뀌었어. 바뀌는 걸 내가 봤어. 뭐냐면 매를 때리는 센티미터가 정해져 있더라고. 진짜라니까? 그 법이 여러 번 개정됐어요. 한 번에 생긴 것도 아니야. 매를 때리는 센티미터도 그 매를 쓸 수 있는 훈육에 쓸 수 있는 매 센티미터도 정해져 있고 나중에는 그것도 없애버리고 매를 때리면 안 된다고 나왔어. 네. 그래서 전일의 우리가 우리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에 후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후회해야 돼요. 여러분들 권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나라가 잘못 돌아가고 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게 여러분들 권리자 사실 의무예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를 위해서.